공공기관 취업 작살내자 빠세. 안녕하세요, 공작새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자소서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항목별 글자 수는 500자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지역, 가족, 학교, 이름, 나이, 성별 관련 내용을 1절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신이 왜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 생각하는지. 홈페이지에 나온 인재상 화면 함께 보시죠. 저만 당황했나요? 모두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갑자기 핵심 가치랑 슬로건이 나와요. 인재상을 보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인재상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거 세부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번 문항,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 직무 수행 시 필요 역량은 직무 기술서에 나오는데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직책 규정에 참고해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별 업무 분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본인이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꼭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목표가. 다만 컴활 자격증이나 다이어트 같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사적인 테마는 지양해주세요. 다음 4번,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과 이를 극복한 상황. 3번에 이어 전형적인 NCS 문항이죠. 다른 데 거 복붙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고객 만족 CS나 고객 민원 VOC 관련해서 서교공의 업무와 밀접한 사례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5번, 입사 후 비전과 목표,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 참 이쯤 되면 화가 납니다. 당신들은 있나요?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비전과 목표? 그쵸. 그래도 우린 써야 해요. 화는 들어가서 냅시다. 붓고 나서 냅시다. 입사 후 로또 당첨, 세계 여행 이런 개인적인 목표 말고요. 커리어, 즉 CDP 관점에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항목별로 핵심 정리 그리고 작성 안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재상 문항이죠. 공작새가 서교공 인재상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선 최고를 추구하되 일할 때는 미래에 도전하고 동시에 약속을 이행하는 인재입니다. 그 업무 결과 무한한 안전이 산출되고 좋은 가치, 행복을 나누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인재입니다. 좀 정리가 됐을까요? 이제 어떤 인재상을 선택하면 좋을지 볼게요. 여기서 최고 추구나 미래 도전은 3번 자소서 항목이랑 겹쳐요. 경험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약속 이행, 행복 나눔, 무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이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 예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생기고 사회적 자본이 생기죠. 그러면 시민의 믿음을 살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개인에게도 중요한 가치고 서교공의 교통서비스라는 고유 사업의 신뢰는 공기업으로서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성이 큽니다. 여기서 근데 너무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담담하고 솔직하게 볼게요.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누군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관련 경험을 적어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얻는 글로벌 넘버원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서교공 핵심 가치와 비전을 적절히 녹여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기업 분석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 추천 키워드는 행복 나눔입니다. 공기업인 만큼 사회적 가치 창출, 상생, 사회공헌, CSR, CSV, 공익, 공공성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신념으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경험 적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서교공의 상생 경영에 진정성을 더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인재상과 전략과제를 적절히 녹여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무한안전 키워드입니다.
이전 서교공 기업 분석 영상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법령부터 미션, 비전, 전략 과제까지 계속 반복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신뢰의 근간이자 가장 본질인 기본입니다. 사실 이 인재상은 관련 경험을 쓰기에 좋은 분야는 사무직보다는 차량, 승무, 기계, 전기, 토목, 건축이 좋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해당 분야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외국어 번역 어투라는 걸 알지만 좀 강력하니까 써봤습니다. 관련 공부나 자격증 혹은 인턴 경험에서 배운 것들 적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 철도로 시민에게 무한 안전을 드리고 무한 신뢰를 받는 석유공인이 되겠습니다. 풋풋하죠? 이제 2번 문항입니다. 직무 수행 시 필요 역량과 함양 노력 내지 경험. 앞에서 직무기술서와 직제 규정 참고하라 말씀드렸죠. 사무와 차량을 대표적으로 볼게요. 사무는 직무기술서상 영무 업무와 필요시 본사사업소 행정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직제 규정상 고객서비스본부에선 영업계획, 고객서비스 개선, 고객 만족 등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획, 개선, CS 창출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손님 만족을 위해 노력했다. 상품 진열부터 민원 응대까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마케팅 수업에서 프로젝트 했던 거, 전략을 세웠고 이거에 대한 수익 분석을 했던 것까지 다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입니다. 직무기술서상 철도 차량 정비, 검수, 유지, 보수, 전동차 기술 개발, 성능 개선, 검사 등으로 좀 업무가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직제 규정상 차량 본무 업무 내용을 볼게요. 수급 계획, 설계 제작, 발주 업무, 건설, 개발, 정비, 검수 계획 등 관련 이론 습득해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수업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라던가 혹은 관련 공모전 내용 참가해서 수상을 했다던가 수상은 못했지만 여러 번 참가를 한 경험이 있다던가 혹은 관련 인턴 경험이 있다던가 여기서 보조했던 경험 혹은 철도 차량 정비 검수, 유지 보수, 성능 개선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습했던 내용 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워서 어떤 능력을 개발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문항입니다. 여기서 어떤 목표를 써야 할까요? 개인적 목표라면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강점 내지 역량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역량을 위해 언어 교환을 했다던가 교환학생을 했다던가 쓸 수 있고요. 혹은 부족했던 전공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급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했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했다던가 좋습니다. 공동의 목표라면 아르바이트 했던 영업장의 수익 목표, 활동했던 동아리의 수상 목표, 인턴 부서의 업무 완수 목표, 팀 프로젝트의 성적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차량 분야 작성 예시 보시죠. 목표 제시는 100자 2갈씩으로 먼저 던져주세요. 전동차 설계 분야의 그냥 최고 아니죠. 세계 최고를 목표로 세계 땡땡 대회 내지 공모전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성한 도전 과정 300자 적어주시고 학교에 발의하여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걸 어디다 쓸 거냐? 바로 너네한테 쓸 거다. 석유공에 기여할 방안 100자 던져줍니다. 입사 후 자동차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석유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비전, 미션 혹은 전략 과제에 같이 버무려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4번 문항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극복.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내적 갈등 아니죠. 내부 고객, 즉 동료들과의 갈등이라던가 외부 고객과의 갈등 해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극복할 때는 회피하거나 수능, 타협같이 부정적인 키워드 혹은 수동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보단 소통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해서 협력하여 윈윈의 결과를 이루어지면 참 바람직합니다. 예시 바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2갈씩으로 150자 요약 나갑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임승차는 팀원이 발생하여 해당 팀원의 처리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었고, 이런 팀 내 갈등을 중재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350자 과정 자세히 적어줍니다. 우선 팀장으로서 있어 보이죠? 무임승차로 보이는 팀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유와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독단 아니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 보여주는 대목이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감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됐던 상황을 말하지 못했던 거였고, 이 해당 입장을 팀원들에게 대변하여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원이 탁월했던 통계 분석 분야를 분담해서 적은 시간 안에 모든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 결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 동시에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는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극복 위한 저의 적극적인 모션, 행동, 액션 나와줘야 합니다. 5번 문항입니다. 입사 후 본인의 비전과 목표 달성 계획. 먼저 비전과 목표는 개인적인 거 말고 조직 차원에서 업무적 목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달성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주시면 쓰기도 좋고 보기도 편합니다. 작성 예시 바로 볼게요. 먼저 목표 2가지씩으로 던져줍니다. 입사 후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인이 되겠습니다. 좀 살짝 추상적이고 별로예요. 느끼시나요? 근데 여러분은 더 잘 쓸 수 있어요. 왜냐? 소개공을 들어가고 싶은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각자의 역량에 맞는 본인의 색과 고민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하철 역무 현장에서 자동화 기기 관리, 운수 수입 관리, 고객 응대의 제너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년 후 본사 모처에서 근무하며 저의 전공인 모 분야, 회계가 될 수 있을 거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 전략사업본부에서 성장사업 발굴하고 신교통사업 추진하는 역할에서 석유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도. 이걸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얘가 여기를 오래 다닐 생각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일할 것인가? 경력 관리에 관심이 있나? 리더로 클 만한 애인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들여서 정말 현직자 인터뷰 같은 거 좀 잘 나와 있잖아요. 관련 사업도 찾아보시고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걸 잘 녹여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필기 대비 영상일 거예요. 끝!